치과를 떠올리면 막연한 공포감과 또 두려움부터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네, 치료 시 느끼는 통증이나 긴 치료 기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료 중 불편함을 겪지 않고 치과 치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송영공 원장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치과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네. 차일피일 미루게 되거든요. 네. 많이 있죠, 저 같은 네. 사람이요. 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하시면 쉽게 이루어지듯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치과 공포증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치과 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고 치과는 몇 번을 다니는가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포증은 많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는 마취. 치과 가면은 이 뭔가 쿡 찔릴 때 악 하고 소리 내면서 아파하신 기억. 그런 마취도 조그만 배려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데 주사기를 바로 주입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잇몸 표면에 연고를 발라주고 그 연고 발라준 데를 무통 마취기, 얇은 주사기를 꽂아줌으로 인해서 천천히 컴퓨터로 속도가 제어되기 때문에 무통 마취기를 씀으로써 마취에 대한 불편감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스트레스 역치가 너무 낮으시거나 과거에 치과에서 좋지 않았던 경험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나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과 공포증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신다면 행복한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원장님하고 지금 대화를 네. 나누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세 번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가벼운 수면 상태를 유도해서 편안하게 받는 네네. 거잖아요. 혹시 수면 치료 시 뭐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수면 치료하면은 네. 전신 마취를 떠올리시는데 전신 마취는 아닙니다. 보통 일반 의원에서 하시는 수면 내시경을 받아보신 분들은 좀 빨리 이해를 하실 텐데 수면 내시경 때 쓰는 약제를 사용하는데 양을 갖다가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전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평상시하고 똑같이 복용하신 상태에서 수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피 흐름하고 관련되는 혈전 용해제만 피해 주시면 가능하고 개개인의 구강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전문적인 병원에서 하신다면 편안한 수면 치료가 될 수 있고 치과에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장비가 있는데 주무시는 동안 그분의 어떤 호흡이나 심장 박동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환자 조절 감지 장치를 갖고 있게 되면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사실 뭐 찢고 네. 꿰매고 이런 네. 것들도 되게 좀 두렵거든요. 네. 치과 가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하실 때 내 몸에 이 쇠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임플란트를 치과 의사 입장에서 잇몸을 째고 벌린 상태에서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종이에 펀칭하듯이 가볍게 무절개로 수술할 건지에 따라서 많은 편의성이 있게 됩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빠진 자리에 종래의 방법대로 잇몸을 절개하는 거죠. 그래서 잇몸뼈가 완전하게 노출된 후에 잇몸뼈의 방향을 보면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홀 형성 과정을 천천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잇몸뼈 안에 심고 이 상태에서 절개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꼬매는 과정을 갖고 이러한 수술법보다는 가능하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도 안 하는 겁니다. 바로 구멍을 내고 펀칭하듯이
지금 보시면은 임플란트 뿌리 부위가 구멍만 내도 들어갔죠. 이런 상태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수술이 되기 위해서는 시기만 적당히 늦춰지지 않는다면 무절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윗턱, 아래턱 완전 틀니를 장착하셨을 때 아래턱 틀니가 많이 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임플란트를 사용함으로써 틀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진은 꼬맨 자국이 있죠. 네. 잇몸을 절개한 거죠. 그래서 8개가 심겨지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구멍만 내서 임플란트를 심은 거고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당연히 잇몸을 많이 쬐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잇몸뼈가 노출됐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고 또 통증 또한 그에 따라서 심해질 수 있는데 두 번째 방식처럼 하시게 된다면 출혈, 통증, 붓기가 현저히 감소되고 제가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하면서 느껴낸 점은 이 두 번째처럼 무절개로 했을 때가 조금 더 임플란트 수명도 길어지는 걸 보면서 조건만 된다면 모든 분들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조건만 된다면 무절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편의를 보고 있고 환자와 술자 누구나 다 편할 수 있는 무절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좀 너무 늦추지 않고 충분한 상담을 좀 통해서 수술 방식을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개하지 않고 하면은 정말 이제 통증도 그렇고 붓기도 네네. 많이 좀 줄 것 같은데요. 네. 그 외에도 그렇게 되면 좀 기간도 좀 단축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에 다니실 때 도대체 이게 왜 한 번에 안 끝나고 7번, 8번 그것도 신경치료 하나 하자고 2달, 3달 갈 때 또 항시 입을 좀 벌리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네, 맞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절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횟수도 줄일 수 있고 기간도 단축될 수가 있는데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상 아, 보면서 예, 설명 영상을 드릴까요? 통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틀니를 장착하신 분이지만 8개의 임플란트를 적정 시기에 오신다면 무절개로 지금처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뿌리 부위가 들어간 상태에서 더 좋은 점은 고정이 잘 나오면 그날 바로 기둥을 연결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시치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시치아가 완성이 되게 되면 수술 당일날부터 틀니는 더 이상 장착하지 않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맞춤형 임플란트를 좀 받은 분의 예. 좀 사례를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8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의 이제 병력 사항을 보면 5년 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많이 빠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임플란트를 고려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분께서 친구분들의 수술 상태를 보니까 많이 부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멍이 많이 들기도 하고 야야야 절대 임플란트 하지 마 이런 어떤 간접 어떤 공포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년 전에 틀니를 장착하셨고 현재는 잘 쓰셨지만 이 틀니의 특성상 처음에는 잘 맞지만 저자갑이 가해지면서 잇몸뼈는 계속 녹게 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사용하신 68세 때 방문하시게 됐고 저는 이분을 진찰했을 때 CT상에서 다행히도 잇몸뼈가 어느 정도 틀니에 의해서 녹기는 했지만 무절개도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었고 이분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절개하지 않고 지금 하신다면 구멍만 내서 쉽게 수술하실 수도 있고 또 혈압 문제가 있으셨는데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혈압 상승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수면 속에서 무절개로 하면은 편해지는 걸 말씀드렸고 이분께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해주셨고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턱을 갖다가 구멍 내서 8개를 심었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래턱을 구멍만 내서 8개를 심었죠.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16개의 임플란트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원장님 왜 아직도 수술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지금 펀칭해서 절개 없이 16개 다 심었고 혈압을 갖다가 체크했을 때 너무 극히 정상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정도 상태였다면 5년 전에 틀니 처음 장착했을 때 임플란트를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를 하신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처럼 이게 당일 임시 치아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여러 번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보통 뼈가 약하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뼈 이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 위턱의 어금니 쪽이 빠지셔서 치과에 가시게 되면 상악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다. 이 상악동의 위치는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연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악동 뼈가 약하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치과에 이제 위쪽 어금니 때문에 임플란트 하실 때 상악동 말씀하시면 이 눈 밑에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구나, 이 정도도 알고 좀 접근하시면 수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고요. 이러한 수술법에 있어서 치아를 갖다가 꼭 빼고 몇 달 기다렸다가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치아를 빼는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를 할 건지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동영상 통해서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 선이 상악동입니다. 치아를 갖다가 뽑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 상악동을 거상하기 위해서 톡톡 쳐주면 지금 빨간 선이 올라가 있는 저게 상악동 거상술을 말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 상태에서 10개월이 됐을 때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이제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법은 10개월 후에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졌는데, 만약에 조건만 된다면 100%는 아니지만 조건만 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뽑은 당일날 톡톡톡톡 쳐서 상악동을 올려주고 그 상태에서 뼈를 갖다가 이식을 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임플란트 뿌리 부위도 당일날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술 자체가 똑같은 임플란트 뿌리는 심겨졌는데 정말 이를 뽑고 10개월의 기간과 7, 8번의 치과 내원 그리고 3번의 잇몸을 째는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한 번에 치아 뽑은 날 모든 게 해결이 될 건지, 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뼈가 약하신 경우에 CT상에서 정확한 어떤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남아있는 뼈가 설사 1mm, 1.5mm일지라도 튼튼하다면 저런 발치 당일날 심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9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인데, 이 위에 쪽에 빨간 선이 상악동이고 파란 선이 남아있는 뼈입니다. 그 밑에 녹색 선이 원래 정상적인 뼈 위치죠. 근데 가운데에 정확히 낮은 부위, 빨간 선과 파란 선 부위가 1.5mm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은 우측 부위에 임플란트 뿌리가 4개가 심겨졌는데, 이 두 번째 사진이 10개월 후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발치 당일날 이런 사진이 결과물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했을 때 다행히 뼈 상태가 1.5mm 상태가 단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치 당일날 올 수가 있었고, 이분의 경우에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주무시는 동안 편안한 상태에서 이를 뽑고 또 뽑은 후에 뿌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10개월의 시간이 단축된 거고 7, 8번의 어떤 치과 내원이 단축된 거고 3번의 잇몸을 째는 수술을 한 번으로 했기 때문에 치과 치료도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신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보니까요. 네네. 치아 빠진 지가 오래돼서 네네. 계속 그걸 두면
점점 더 뼈가 녹아내는 얇아지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네. 받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네.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오셔서도 첫 질문을 이 임플란트 하면은 얼마나 오래 쓰나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뼈가 굉장히 약하다고 여러 곳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뼈가 약하신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3편을 통해서 뼈가 얇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폭이 좁은 경우에 2편의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수술 방법을 폭이 좁지만 지금 홀을 내는 이유는 가장 얇은 홀을 내주고 이 홀과 홀을 이용해서 톱날로 살살살살 벌리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위에 쪽은 벌어지지만 밑에 쪽은 붙어 있어야만이 수술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가르다가 보면 아래까지 분리되면 임플란트를 당일날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홀을 먼저 파고 그 홀과 홀 사이를 넓혀가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뿌리 부위가 식립되고 양쪽 혀 쪽과 뺨 쪽의 뼈를 제외한 중간 부위에 없는 데는 뼈 이식을 해줌으로써 뼈가 없지만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습니다. 2번째 동영상도 같은 폭이 좁은 경우인데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위턱과 만나는 가장 바깥쪽 뺨 쪽으로 의도적으로 심는 거죠. 이유는 안쪽에 혀 있는 뼈를 보호하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안쪽은 뼈가 남아있고 바깥쪽은 노출이 된 노출 부위만 뼈 이식을 해주면 뼈 이식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2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는 담당 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고 3번째 방법은 폭도 폭인데 길이가 짧은 거죠. 이 하악신경관 자세히 설명드리면 머리부터 4번째와 5번째까지 신경관이 내려오는데 그 신경관 길이 때문에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짧게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출된 부위를 뼈 이식을 함으로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훌륭한 수술로서 성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편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치과의사지만 나름 노력을 해서 저런 방식들을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미래가 되면 저런 어떤 수술법에 무절개 방식까지 가미가 된다면 훨씬 더 편안한 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오늘도 그런 편안한 소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뼈가 너무 좁으신 상태에서 오시면 어쩔 수 없이 절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가 빠진지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바로 오셔서 상담을 좀 받으시고 항시 충분한 상담을 하셔서 뼈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근의 여러 곳에서 충분한 상담 속에서 뼈가 없어도 해 주실 수 있는 원장님을 좀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5세에 암 수술을 받은 경험이 3년 전에 있으신 분이었는데 52의 나이에 양쪽 치아가 이제 다 빠지실 수밖에 없는 방사선과 항암 치료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장착하시다가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이제 100세 시대에 반밖에 안 사셨는데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3년 동안 뼈가 너무 얇다는 이유로 수술을 포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 1번째와 3번째의 방식을 믹스해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맨 끝에 임플란트가 심겨진 5개 심고 잘 꼬매놨죠. 그래서 이 분에 있어서는 일주일 후에 제가 실밥 끓일 때 실밥이 클러졌느냐 아니면은 제가 끓일 때까지 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 후에 주의를 좀 요하고 주의라는 게 다른 거는 아니고 이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혀를 이렇게 갖다 대실 수가 있는데 그런 동작만 좀 조심해 주면 수술 결과가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송영국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바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자, 30대 중반의 남자인데요. 네. 이빨이 좀 빠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임플란트 나사를 박아놓고 이빨을 바꿔서 심지 못했습니다. 근데 박아놓은 상태에서 길이 오래 가도 괜찮는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네. 혹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신 상태인가요? 한 2년이 지났지 싶은데요. 2년이요? 예. 그 아픈 부위는 따로 없으세요? 네네. 임플란트는 그 박혀 있는 상태에서 많은 네. 분들이 조금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네. 오래 있다고 해서 꼭 어떤 안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시간 이상 지났다고 해서 임플란트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하나 문제점은 중간에 6개월에 한 번은 좀 체크를 받으셨어야 돼요. 그 이유는 환자분께서 아프지 않아도 혹시 임플란트에 어떤 염증 반응이 있거나 하면 2년이 흐르고 치과에 오셨을 때 그 뿌리를 위에 머리 부위를 올리는 과정이 힘들 수가 있고요. 다행히도 아픔이 없으시고 평상시에 임플란트 부위에서 피가 나지 않았다면 다행히 2년 아니라 3년이 됐어도 만들면은 오히려 좋은 효과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몇 개월 지난 상태나 몇 년 지난 거나 염증 반응만 없다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뿌리 부위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좀 확인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점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요. 잠시 후에 연결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치아가 남아있지 않아서 네네. 이렇게 또 완전 틀니를 해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불편함을 너무 느끼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임플란트를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체가 가능할까요? 네.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수술 방법이 잇몸을 절개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거냐 아니면 구멍만 내서 심을 거냐 이런 어떤 수술법에 있어서 갈림길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틀니를 처음에 장착하셨을 때는 잇몸에 틀니가 쫙 붙어 있지만 저자갑에 의해서 이 잇몸뼈는 계속 녹아내리는데 잇몸뼈가 녹아내렸을 때 부득이하게 이 아래쪽에는 신경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관을 건드리지 않고 심어야 되다 보니까 턱뼈가 부족해서 수술 자체가 절개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시고 오랜 기간만 안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임플란트 하는 방법도 이 앞에 2개만 심어서 틀니를 조금 더 편안한 방법 아니면 3-4개를 심어서 이 임플란트를 앞니 쪽만 만든 상태에서 부분 틀니하는 방법 또 전체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6개에서 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아예 틀니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동영상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저희가 똑딱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단추 맞물려서 짝 하고 잠기듯이 네. 지금 저 하늘색으로 보이는 저 색깔과 틀니 안의 부위가 만나는 거죠. 딱 2개 예, 심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밖에서 보면 틀니는 똑같은데 2개가 안에서 잡고 있는 거고 네. 이 방식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를 심고 있는데 이 3개를 심어서
앞니 쪽을 6개 정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치아가 아예 없으신 경우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틀니를 부분 틀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개라도 있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셔서 굉장히 웃으실 때 좀 크게 웃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조건만 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 6개, 좋기는 8개까지 심어서 이분의 경우처럼 당일날 고정이 잘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시치아까지 당일날 장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연 2개라도 임플란트를 연결해서 한다면 편해지고 맨 끝에 화면처럼 6개나 8개의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틀니로부터 벗어나서 요새 근데 가끔 한 80세 정도 되신 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임플란트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아마 120세, 130세 이런 수명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서 10년이 아닌 20, 30년을 좀 편안하게 사신다면 잘 드시게 되면 당연히 병원에 가시는 횟수가 줄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한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방식처럼 2개를 심었을 때는 똑딱이 단추가 되고 음식물을 갖다가 그냥 틀니에 비해서는 빨리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틀니는 움직이니까 잘 안 씹히고 소화불량이 올 수 있지만 2개만 심어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두 번째처럼 앞니 쪽을 만들어주면 자신감이 생기고 틀니를 갖다가 저녁에 빼놓고 주무셔야 되는데 앞니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괜찮으시고 뼈 조건만 괜찮다면 맨 끝에 그림처럼 틀니로부터 좀 벗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치과 치료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6월 25일 정도에요. 올해요. 여기 네. 보철을 제가 위아래로 다 돼 있어요. 어금니 쪽에요. 네. 예, 근데 지금 교수님, 제가 지금 왼쪽에 보철이 빠졌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6월 25일경에 이제 발치를 나머지 뿌리를 뽑아내고 지금 그냥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보철문 안쪽에 치아가 망가져서 지금 뽑으신 상태네요. 예, 그게 그냥 자동으로 빠졌어요. 치과에서 뽑으신 건 아니고 댁에서 아니,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네요. 빠지면서 이제 앞에 네. 이렇게 걸었던 게 네, 뿌리가 네, 남아있던 네. 거를 발치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임플란트를 이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권하고 있는데 네, 네. 3개월 이후에 예. 근데 이제 세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제가 겁이 나고 제가 또 이제 지병이 있어가지고 뇌종양 수술한 지가 지금 15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왜 떼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하신다고 교수님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화면을 좀 계속 지금 방송 보고 있다가 전화를 예, 답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래 턱의 경우에는 치아가 이미 빠지신 상태에서 최소 6주 정도만 지나면 무절개로 심을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위턱의 경우에는 6월 15일 날 6월 25일. 25일 날 발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약 3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무절개가 가능할 수 있는 수술 시기는 됐습니다. 근데 이 무절개도 중요하지만 근처에 그 병원을 찾으실 때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하는 병원을 좀 찾는 걸 권유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무절개로 하시더라도 이 간단한 몇 분 동안이지만 온 신경을 거기에 쓰시다 보면 이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가 20년 이상 수술하면서 초창기에 느꼈던 게 수술은 입안을 해드렸는데 몸살 감기로 내과 쪽에서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간단하게 수면 치료를 도입한 이유가 주무시고 나서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 무긴장 상태에서 수술이 끝났기 때문에
몸살 걸리시는 경우를 거의 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팁을 드리면 시기는 이미 되셨기 때문에 무절개도 하는 병원하고 주무시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시기를 갖다가 6개월까지 치아가 없이 방치가 되면 반대편 치아가 이렇게 솟아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빨리 서두르셔서 앞으로 3, 4개월 뒤에는 머리 부위가 만들어져야만이 주변 치아에 이동이 없고 대합되는 맞은편 치아에 이동이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 상담을 통해서 수면 치료, 무절개 방식 이 두 가지를 좀 확인하시고 수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무절개가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바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좀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치과 공포증 떨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만성요통주범, 디스크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